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3개월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저축은행들이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그럼 3분기는 어땠는지 오늘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4가지 지표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은행의 핵심은 자산이죠.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총 대출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기자본이 많다면 일부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은행은 예금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8%를 넘겨야 안정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런 대출은 부실 대출로 분류가 되는데요.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8% 이하로 유지를 해야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 자산 순서로 10개 은행을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5개 은행까지 합쳐서 총 15개 은행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자산 변화를 체크를 할 텐데요. 화면에 5개 은행이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는 자산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이 5개 은행 중에서 웰컴 저축은행은 3분기 동안 자산이 2,766억 원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4개 은행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이 7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총 자산의 8% 규모로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산 순위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약 6천억 원 감소하면서 총 자산의 10% 정도가 감소하였고요. 반면에 다올저축은행은 약 4천억 원 늘어나면서 총 자산의 9%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을 보면 상상인 저축은행이 소폭 감소했고요. KB와 친해저축은행은 자산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자산 규모는 조금 적지만 파킹 통장으로 자주 소개를 드리는 은행들입니다. 익숙한 은행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 대신 NH, DB, BNK 저축은행입니다. 이 5개 은행 모두 3분기에는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들 자산을 체크를 해보니까 15개 은행 중에서 12개 은행이 자산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지난 2분기까지 자산이 줄어드는 은행들이 많았는데 이번 3분기는 늘어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산 감소가 이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이익을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대비 3분기 누계로 순이익의 증감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자산일이 SBI 저축은행은 지난 상반기 때보다 이익이 518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분기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는 가장 큰 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 2위인 OK저축은행부터 4위 웰컴저축은행까지 3분기에 모두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실적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큐온저축은행은 상반기까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375억 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순위 6위부터 10위까지 5개 은행은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올저축은행이 3분기에 2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를 소폭 감소했고요. 반면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3분기에만 407억 원 적자가 나왔는데요. 적자 규모가 480억 원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3분기에 248억 원 적자가 나오면서 3분기까지 677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나마 DB저축은행이 3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5개 은행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NH저축은행은 상반기까지는 9억 원이 흑자였지만 3분기에 48억 원 적자가 나오면서 3분기 누계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5개 은행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은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고금리로 예금을 땡겨와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예대형 마진이 3분기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적자 흐름이 4분기에도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는데 금리가 조금 내려오는 시기가 와야 저축은행들 이익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면 건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올해는 이렇게 넘기더라도 내년에는 적자를 계속 유지하는 은행들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표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체크를 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은 8%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 5위까지 은행들은 모두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비율이 소폭 늘어난 곳도 있고 감소한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순위 10위까지 은행들도 자기자본 비율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은행들도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10% 이상입니다. 특히 여기 NH저축은행은 18.5%, 하나저축은행은 15.7%인데요. 5대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저축은행들답게 자기자본 비율을 아주 높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15개 은행 모두 BIS 자기자본 비율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안정성 기준 척도인 8% 이상 유지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출 규모의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지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율은 8% 이하로 관리를 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 문제가 생긴 은행이 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두 곳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은행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규모 5위까지 은행들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각 은행마다 연체되는 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 10위까지 은행 중에서 페퍼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1%를 기록하였는데요. 기준점인 8%를 넘겼습니다. 지난 2분기 때 7.3%였는데 3개월 동안 2.8%가 증가하였는데요. 그래서 연체되는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기준점을 넘었으니까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분기에 다시 정상 범위로 낮출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상상인 저축은행입니다. 여기는 지난 2분기에 10.7%로 기준점을 넘겼는데요. 3개월 동안에 연체되는 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13.3%를 기록하였는데요. 대출이 100억 원이라면 13억이 지금 연체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분기 연속 기준점을 넘었기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 관리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15개 은행 중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애매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JT친해 저축은행도 이번 3분기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7.8%까지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기준점 아래까지 비율이 올라왔는데 다음 분기에는 어떨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대출 연체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저축은행이 3개월 동안 비율이 1.5% 높아졌고요. NH저축은행은 2%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2개 은행은 대출 연체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연체되는 대출건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연체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약간 물음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번 3분기에 모든 지표가 악화되었는데요. 자산도 998억 원 감소했고 3분기에만 407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도 0.4% 줄어들었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축은행들보다는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분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 4분기 실적은 아마도 주주총회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봄에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